안녕하세요.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의 상임대표인 김영옥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의 노후를 어떻게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저의 개인적인 노후 준비이기도 하고 또 저랑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이 시대 다른 사람들의 노후 준비이기도 한 연구소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그 연구소가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게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야나기 미와라고 하는 그 일본의 여성 예술가의 작업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다고들 해요. 그래서 노년분들에게 뭐가 가장 힘드냐라고 질문하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 모두 짐작하듯이 경제적인 궁핍함이에요. 돈을 못 버니까. 그리고 한국은 그 노인 복지가 그렇게 잘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사실 힘들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큰 장애물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들 하시는 게 젊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이거 정말 나로서는 거의 학대같이 느껴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내가 늙었어도 사실은 나에게도 그 자립을 향한 그런 열망이 있고 그리고 나의 프라이버시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어떤 모독이나 무시도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존감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많이 무시한다. 그래서 가끔 여쭤봐요. 무엇을 무시라고 느끼세요? 그러면은 젊은이들은 뭐 그거를 무시라고 느끼실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미세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여름에 2박 3일로 어디 여행을 가는데 부모님들에게는 어디를 가고 싶으신지 물어보지 않는데요. 자식들이 여기가 좋다. 여기 가면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여기 꼭 가보셔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라고 다 정한 다음에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기 전부터 기분이 나쁘시대요. 왜 내가 가서 좋을 곳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정하냐 이러시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시, 모욕 이런 게 참 노년을 힘들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게 친밀한 관계의 단절이에요.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는 거, 그래서 외로운 거, 이거 정말 힘들다. 명절이 돼서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결혼한 그 자녀들이 또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한테 온다. 좋아요. 북적북적 돼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되냐. 나는 혼자 테레비 앞에 앉아 있게 되고 그들은 그들끼리 식탁 주변에 둥글게 앉아 있고 막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웃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내가 낄 틈이 없어요. 귀를 기울이고 싶어도 너무나 왁자지껄한 그들의 그 목소리가 즐거워 보여서 나는 은근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막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벽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움은 정말 노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친밀성의 단절이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그것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 하고 싶지 않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가족들에게는 노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인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노동 강도가 얼마나 셉니까? 택배 기사분들 너무나 센 노동 때문에 사망하시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정신없이 이 노동의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거나 함께 앉아서 오손도손 이 얘기를 나누거나 혹은 즐거운 그런
일을 같이 도모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년분들에 대한 외로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이미지들은 외로움을 고립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혹은 의미로 충만한 몰입으로 살아내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꺼이 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거나 혹은 고립되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 이 시간에 그동안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나의 내면의 자아를 돌보고 싶다. 깊은 나의 내면의 자아와 만나고 싶다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고요한 숲에 들어가서 혼자 고토를 연주하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그윽한 시간의 깊이를 누릴 시간이 없으셨던 거예요. 자식들 키워야 됐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뭔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정말 틈틈이 짬짬이 열심히 노동했죠. 그러다 보니까 연주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기의 반쯤은 잃어버린 그런 영혼을 다시 마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토를 연주하는 할머니는 숲속에서 자신이 연주하는 그 현악기의 음률이 어떻게 주변의 공기를 떨리게 하는가, 어떻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잎새와 만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노인복지관이나 혹은 다양한 센터들에서 그 노인 프로그램으로 악기 연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들 연주하시는 게 우쿨렐라죠. 우쿨렐라 연주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피아노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 혹은 본인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지 않더라도 음악을 만나는 것, 이것은 노년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음악에 깊이 침잠하는 혹은 몰입하는 시간을 별로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일찍 이런저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서, 왜냐하면 큰 사고를 한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가능한 한 외부 활동을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줄이고 좀 쉬는 시간을 많이 갖자고 작정하고 사는데, 그 쉬는 시간에 제가 하는 일이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특색이 있는 작곡가들의 음악을 찾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주가들이 동일한 그 음악을 어떻게 다른 자기만의 음색으로 연주하는가 하는 것도 좀 찾아서 듣게 되고, 그래서 이 음악을 만나게 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발견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아마 60대가 돼서 혹은 70대가 돼서 이렇게 음악의 세계에 진입해 들어가시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년 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때 이제 저처럼 그 음악을 만나는 그런 자신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미지는 책들에 둘러싸여서 정말 책 읽기에 몰두하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빽빽하게 책들이 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전등을 달고 있어요. 그야말로 낮이고 밤이고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 책으로 거의 날아다니다시피 독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몰입해서 책을 읽는 모습 정말 독특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은 제일 먼저 뭐가 사라진다고 해요? 기억력. 깜빡깜빡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40대에도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건망증을 얘기할 때 심지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1시간, 2시간 찾아 헤맸다. 봐라, 나중에 내가 핸드폰을 어디서 찾았는지 아냐? 어디서 찾았겠어요? 냉장고 안. 이런 이야기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깜빡깜빡한다. 읽은 책 또 읽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읽은 책 또 읽으면 어떤가요? 얼마 전에 제가 프랑스의 유명한 그 작가가 쓴 책을 읽었어요. 죽는 것보다 늙는 게 걱정인,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죽는 거는 무섭지 않다. 괜찮다. 그런데 늙는 게 걱정이다. 죽지 않은 채 그 하루하루가 마냥 늘어지는 거, 이게 문제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시인이기도 하고 또 굉장한 수필가이기도 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80대에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다. 내가 늙으니까 탐정소설 읽는 게 너무 경제적으로 유익하다. 왜? 탐정소설에서는 그 독자가 누가 범인일까? 가슴을 조이면서 한 장 한 장 그 페이지를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누가 범인인지 알게 되죠. 그럼 그때 이제 이 소설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 독서할 때는 앞에 읽은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범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려요. 책장을 다 덮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그 책을 또 집어들고 또 읽어도 너무너무 새록새록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탐정소설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 늙는 거 두렵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이미지가 소개하고 있는 이 할머니도 정신없이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상상하는 저의 그 늙은 모습 중에 일면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평생 늘 책 읽고 늘 강의하느라고 좀 숨이 가빴기 때문에 나이가 깊숙이 들어서는 책은 조금만 읽고 싶어요. 그 대신 좀 빈둥거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을 들으면서 쉬엄쉬엄 책 읽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 읽는 것을 멈추고 싶진 않아요. 읽었던 책 또 읽게 되더라도 책 읽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나에게는 큰 기쁨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미지는 항공사가 된 할머니의 이미지예요. 이 할머니는 세계 곳곳을 누비고 싶은 게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0살이 넘어서 그 비행사 자격증을 땄어요. 있는 돈 다 털어서 자기 소유의 비행기를 한 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종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창공을 거대한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날고 있는 거예요. 정말 흥분된 그런 심장으로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60세에 하늘을 누빈다? 하늘을 누비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경험한다? 어쩌면 이것도 꾸기 힘든 노년의 꿈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몸도 너무 안 좋고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그렇게 쉽지 않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 비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서 가능한 한 하늘 위에 머문다. 굉장한 꿈입니다. 이 할머니는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거나 무섭지 않아요. 비행기 안에 있는 한, 그리고 이 창공을 누비는 한.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양한 방식의 홀로 있기, 홀로 있으면서 그 충만한 어떤 기쁨을 맛보기를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노년도 이런 식의 그 몰입이 가능한 외로움이 아니라 충일함으로 그 홀로 있는 이런 그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이런 상상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 보신 세 개의 이미지는 사람이 그 홀로 있을 때 충만한 자기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암시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충만한 어떤 자족감 혹은 자존감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기를 잘 못하는 사람은 남들과 있는 것도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홀로 있기를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여러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도 왠지 소외당한 것 같이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심지어 조금씩은 버림받았다고 느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공동체죠. 제가 노년기에 어떤 사회 활동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많은 여성 노년분들은 사회 활동 한다고 하세요. 그 사회 활동의 50%에서 70%가 사실은 종교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왜 교회 활동을 이렇게 좋아하시냐? 교회에 가면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다 만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친족 관계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의 우정, 그리고 허물없는 어떤 혹은 허심탄회한 관계,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젊은이들은 혹은 10대들은 혹은 중년들은 노년의 그 할머니들을 무시한다거나 혹은 소외시키지 않아요. 왜? 그분들과 쭉 함께 해온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년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역할을 그 공동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은 이 노인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훌륭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하시는 그 역할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저분들이 평생 살아내신 어떤 삶의 연륜이 있으니까, 그 지혜가 있으니까 저희를 저렇게 잘하시는구나 라고 직접 보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체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초고령화를 향해서 가는 우리나라 시민사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 그 노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국가가 빵꾸 낸 거 사실은 종교단체들이 다 메우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많은 노년들의 우울증을 막아주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년들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삶의 근거지가 되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남성 노년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이게 참 그분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삶을 어떤 통합적인 시간의 지평하에서 되새겨보고,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생의 마감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이런 초월적인 그 사색도 좀 하면서, 그리고 다른 연령대, 특히 젊은이들에게 내가 지금 이 늙은 몸으로, 그러나 풍부한 나의 삶의 경험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고민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주면서 그 기쁨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 교회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 잘 늙어가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만의 어떤 고독한 좋은 의미에서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가 어쩌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혹은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자기 자아를 찾으면서,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그리고 정의로운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함께 하는 거, 이게 참 그 중요한 노년기의 두 개의 삶의 축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개의 삶의 축을 잘 지켜나가시면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래요. 아직까지는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으셨잖아요. 혹은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도 계실 테고, 이 이야기들, 오늘 제가 그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잘 설계할 수 있는 어떤 지표로 삼으시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